자, 이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운명이 결정될 남자 이준석 대표 공항에 나갔습니다.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얘 대표도 나오셨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의 의미가 뭘까요? 김연아 평론가. 도라고 했나요? 네. 뭐 전엔 안 오더니 왔다 뭐 이런 거죠. 네. 그건 왜 왔니 이런 건가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건가? 기대도 안 했는데 왔네 뭐. 왔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리 네. 뭐 의정 같은 거 간소한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기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그런 나갔는데 얘기를 최고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죠. 옛날에 다 삼국지 이런 데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뭐가 나와요 삼국지? 예? 뭐 하여튼 나와요. 네. 그 예를 들면은 황제랑 같이 조조가 사냥을 갔는데 황제가 활을 자꾸 쏴도 사슬을 못 맞추니까 조조가 대신 쏴가지고 딱 한 방에 맞추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그걸 멀리서 이제 동물을 갖고 오는 신하는 그걸 모르니까 황제가 쏜 줄 알고 폐하가 이거 맞췄다 만세하는데 조조가 딱 나서가지고 내가 이거 쐈는데 누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예? 내가 맞춘 것이다. 그러면 딱 보고 내가 맞춘 것이다라고 하는 무례를 범하는데 누구 얼굴이 변하는지 딱 보잖아요. 그거는 오지 마라고 했는데 진짜 안 오는 놈이 누군가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늦게 간파하고 이거 가야 된다. 진짜 안 오는 놈 역심이 있구나 얘기를 딱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 안 좋은 걸 알고 다시 온 걸 보니까 너는 원래 역심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감추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도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나가게 되면 좀 속보이잖아요. 지금 당내에서 위기 상황인데 윤 대통령한테 나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는 뻔히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재봤을 겁니다. 뭐 전날 밤까지 검토를 거듭했다라고 하는데 재봤을 거예요.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자존심 좀 상하는 거 무게하고 안 나갔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뭐 보복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야 진짜 사이 안 좋은가 봐. 그리고 이준석이 윤핵관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하고도 맞짱 뜰려나 봐. 요 평가가 나오는 것 이거를 이제 저울에 달아본 결과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나가는 쪽으로 김현평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심과 윤핵관을 분리 대응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한테 기회를 주면 내 20일 안에 지지율 반등 하락세 멈출 수 있는 묘책이 있다. 옛날에 무슨 꾀주머니 같은 얘기도 하고 윤핵관들한테는 뭐 내가 니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 줄게. 나 같은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 이준석과 윤심의 관계는 이준석 대표는 좀 그 부분에서는 자신 있어 하잖아요. 자기 대통령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가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먹고 힘을 냈던 상품은 산양삼 순백입니다. 야생 7년근 산양산삼 100% 원액을 한 병에 한 뿌리씩 온전히 담았습니다. 사포닌 함량이 인삼과 비교해서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마켓 단위에서 1+1 2박스 3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켓 단위 전 제품 배송비 로그인하시면 무료입니다. 이 이준석과 윤심의 관계는 이준석 대표는 좀 그 부분에서는 자신 있어 하잖아요. 자기 대통령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 네. 지금 무풀 상황이다. 별 관심이 없나 봐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한테? 네, 그러니까는 냉무입니다. 냉무. 네, 관심이 있어야 살려주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별 관심도 없고 뭐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고 알아서 해라라는 거는 윤핵관들더러 이준석을 밀어내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윤심과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 여기는 지금 무풀이다. 네. 윤 대통령도 뭐 직접 끼어서 해결을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게 뭐 사회에서 흔히 보는 처세술입니다. 최고 짱하고는 척지지 않는다. 대신에 밑에 놈들 여기 껴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박지원 전 위원장 또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공격을 좀 아끼는 편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 대표의 기대에 부응해 줄 거냐 윤 대통령이 당무에서는 손을 뗀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 입장으로 계속 일관할 거기 때문에 그 기대는 하기 어렵고 이제 마지막 호소인 거죠. 20일이면 된다라고 마지막 호소를 한 건데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굳이 뭐 이준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발언 직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이면은 지지율 회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신경 안 쓴다고 했어요. 하니까 또. 네. 자, 그러면 이제 7일.
대통령 이거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가름 안 타주면은 이 난리 나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뭐 윤리위에서 징계가 나왔네요. 아 내가 졌습니다. 드롭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뭘 할 거잖아요. 뭐 무슨 뭐 이 윤리가 이게 뭐 배우가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고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뭘 페이스북에 하루에 10개씩 쓰고 이럴 건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당이. 정말 이준석 대표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수색하고 인터넷 못하는 곳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하려면 빨리 이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오늘도 뭐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20일 내에 어떻게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냐. 근데 그것도 뭐 매력적인 걸 제시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 그래라고 하는데 완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일 내에 그 지지율 회복 프로그램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지 아세요? 이대남 동원. 아 그렇죠. 이대남 뭘로 동원할 겁니까? 뭐 소스를 찾아야죠. 불쏘시개를. 아 이미 있죠. 며칠 전에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을 탄다. 이거 지난번에 다 이거 옹호했던 사람들이 책임져라. 그래갖고 그때 생각했죠. 아 이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또 이거는. 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내에 지지율 회복할 수 있다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실렸는데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지금 이런 얘기는 할 때가 아니다. 민생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휘발유 가격이 2,200원을 넘었다. 그 여기까지는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닙니까? 지하철을 타야 된다.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장애인 단체가 전장현이 못하게 하고 있다. 출근길 2시간이 걸린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예? 이 경제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통을 뭐 이 전공법으로 정말 이 좋은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해결하자가 아니고 또 이 이제 장애인 갈라쳐서 경제도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시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운명- 도움이 되겠습니까? 운명의 시간은 어쨌든 다가옵니다. 7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철근 비서실장이 피의자 전환됐다라고 하고 뭐 접대 횟수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진술에 따르면 물론 이쪽의 진술입니다만 뭐 한 20여 차례로 늘어났고 그래서 그 중에 2016년도 접대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수사 시효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난 방송에서 김수민 평론가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예언했고 네. 김민하 평론가는 경고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7일날 이준석의 운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죠. 네. 모른다 아직도. 네. 또 2주 연장해서 또 왜냐면은 또 이런 논리가 노연 논리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얘기가 나왔네? 이건 새로운 얘기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윤리가 판단하는 거는 이전에 두 차례 성상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철근이라는 사람이 증거인멸을 했는지를 판단하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증거인멸을 왜 시켰는지를 판단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혹이 사실인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할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이거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보니까 내가 왜 전자레인지 얘기를 하지? 아무튼 이거 수사를 해보니까 그 무슨 새로운 어떤 2016년에 무슨 시효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그럼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할 말이 생기냐면 그 사법 처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은 징계를 하셔야지 왜 지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또.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징계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윤리위에. 근데 그 말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지금 항변은 수사기관이 수사 결론도 안 났는데 징계를 왜 하냐? 왜 하냐? 그리고 수사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할 거면 빨리 결론을 내라.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라는 거는 두 가지 진술. 수사기관이 결론이 안 났다라는 거, 그리고 빨리 결정을 해라는 그 징계 이유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논리가 서는 거잖아요. 이거 뭐 수사기관이 결론도 안 냈고 앞으로 결론을 낼 건데. 결국 윤리위 결론 못 낸다. 7일날. 근데 이제 뭐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하는 거니까. 네, 뭐 어떻게 낸다, 못 알겠습니까? 낸다. 네? 낸다 못 낸다.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낸다 못 아니, 낸다. 예언을 해줘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딴 프로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너무 아니, 출연 프로가 많으니까 지금- 여기 예언해줌인지 까먹은 거예요. 제가 네. 무슨 프로인가 김민하 평론가 나오는 걸 봤는데 뭐 이런 저런 말을 막 단서를 붙이면서도 결국에 예측을 하긴 하더라고요.
딴 프로에서도. 징계한다 못한다. 한다. 한다. 네. 이번에 한다. 이번에 네, 한다. 네. 김수현 평론가는 저는 이번에 안 한다. 안 한다. 네, 또 연기된다. 또 연장한다. 또 연기되는데 저는 이게 연기가 되면 될수록 올라간다 형량이. 형량이. 네. 이준석의 중의스러운 SNS 계속 봐야 된다. 그거는 그 징계 결과가 나와도 계속 봐야 됩니다. 어차피 봐야 된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은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연기되고 그러면은 다음권 정지제가 3개월 예측했잖아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예 뭐 한 6개월 정도로. 아예 당원권 박탈. 박탈까지는 제명. 아니더라도 일단 그래서 또 2주 연기되고 만약에 2주 뒤에 다시 열어가지고 나오면 6개월이다. 예를 들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지지율 떨어지고 당은 저렇고 대표는 지금 계속 자기가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 부가 뭐건 간에 빨리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압력을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은 전혀 부담으로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가름을 타줘야지 이 얘기가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은 무슨 억울한 이준석과,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억울한 이준석과 배신자 이준석이 있는 두 개, 세 개의 충돌로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상황이. 지금 이제 대통령실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또 여기저기 막 접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화를 아예 안 받는데요. 예. 역시 이거야말로 역시 오히려 정보통. 이거야말로 역시, 섭외가 많이 되니까. 기자 여러분들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예. 전화해가지고 받으면 어떡하지? 어떤 기자가 단독 이양희 전화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이제 결심이 상당히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양희 위원장 혼자서 판단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징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시간 끈다 해도 끄면 끌수록 오히려 김성진 대표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엇물려 가지고 형량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징계하고 7일날 수사도 굉장히 세게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찰도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왜냐하면 있어요. 이렇게까지 오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어물쩡하면 안 되고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반대급부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준석도 날렸다. 우리 니네만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냥 혼자서 해봤습니다. 사정 정국에서는 같은 편을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초반에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으로 찍혔던 결정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안희정 씨가 그때 처벌받은 거 이게 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찰이나 이쪽 사정 드라이브도 이준석 대표를 먼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게 지금 그러면 이준석이 낙마하면 그 다음에 당권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도 심상치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내려가면은 내년 6월까지 대표를 할 사람을 뽑든지 자녀 임기. 예. 아니면 이 당규를 개정을 해가지고 뭐 2년 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대표를 뽑든지 해야 되는데 그 경우별로 누가 나가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예. 자, 이제 윤석열 용산으로 좀 가보죠.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